제5장 사내는 꿈속에 있었다. 사내는 꿈속에 있었다. 언제 잠이 들었는지 몰랐다. 꿈속에서 그는 전생의 자신을 보았다. 진우. 그것이 사내의 이름이다. 그는 7월의 초하루 금성의 기운을 받아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고구려의 대장군이었고 사내는 일남삼녀 중 장남이었다. 무릇 금성이 기운을 받아 태어난 아이는 문무를 겸비한 영웅이 된다고 한다. 그 말을 입증이라도 하듯 이 어린 천재는 아버지에게 배운 무공들을 쉽게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 그는 이른 나이에 대장군이던 아버지의 무공을 뛰어넘는 데 성공하였다. 특히 사내는 검술에 큰 재능을 보여 이미 약관의 나이에 검기를 다룰 줄 알았으며 그가 25이 되던 해 건강마저 자연스럽게 터득했다. 하지만 그런 그에게 단점도 있었는데 바로 오만함이었다. 대장군의 아들로 태어나 부족한 것 없이 자란 데다가 재주까지 탁월했던 그는 말 그대로 아나무인이었다. 아버지는 그런 그를 나무라고 혼냈으나 세상이 다 자기 것 같았던 그에게 그런 잔소리는 중요한 게 아니었다. 그는 갈수록 운공보다는 여색과 풍류에 빠지기 시작했다. 결국 보다 못한 대장군은 그를 평양성으로 보냈다. 더 큰 세상에서 자신보다 높은 직위의 인간들을 보며 겸양을 배우고자 한 선택이었으나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았다. 아버지의 바람과는 달리 구려의 수도에서도 그보다 뛰어난 인재는 없었다. 이미 평양에 있는 모든 장군들보다 강했던 그는 이제는 평양성에서 주색 잡기에 몰두했다. 아버지마저 없었으니 이곳은 그에게 지상낙원이었다. 사람들은 그의 앞에서는 그를 검성이라고 칭송했으나 뒤에서는 탕활하며 수근거렸다. 하지만 그에게도 일생일대의 전환점이 찾아왔다. 대망리지가 개최한 연회에서 그녀를 만난 것이다. 공주 정한. 보자왕의 장녀인 그녀는 순식간에 사내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기생들이나 여영집 아낙네와는 다른 아름다운 미모와 미소, 착한 마음씨를 고루 가진 여성이었다. 연회에서 남은 음식을 모아 백성에게 나누어 주었고 백성들의 하소연을 듣고 자기의 인양 슬퍼할 줄 알았다. 세상에 나를 싫어한 여인이 있겠는가? 사내의 그 자신감은 그야말로 방약한 것이었다. 그는 왕의 딸인 공주를 찾아가 거만한 태도로 자신과 혼인할 것을 요청하였다. 비록 그가 일개 장수였으나 차기 대망리지로 거론되던 대장군의 아들이었기에 신분의 격차는 문제가 아니었다. 그러나 공주로부터 돌아온 것은 잠깐의 망설임도 없는 거절의 표시였다. 사내는 태어나 처음으로 딱지를 맞았다. 그의 자존심은 무척이나 상했다. 내 어디가 실소? 무공은 천하제일이고 학문으로도 날 따를 이가 없소. 공주는 크게 후회할 거요. 아니요. 당신의 그런 점이 싫습니다. 뭐요? 쉽게 화를 내고 거만하며 타인을 배려할 줄 모르는데 어떤 여인이 당신에게 몸을 의탁하겠습니까? 꽃으로 치면 아름답지만 독을 가진 양귀비요. 무기로 치면 환도인이 언젠가는 그 성품이 스스로를 해치게 될 것입니다. 그녀는 그를 대차게 몰아붙였다. 약자에게는 더없이 약하지만 강자에게 주눅들지 않는 기계를 소유하고 있는 강한 여인이었다. 그럴수록 사내는 공주를 더욱더 마음속에 품었다. 그녀를 강제로 취할까 생각해 보았지만 아무리 눈에 뵈는 게 없는 탕자라 해도 지킬 것은 지켜야 했다. 마침내 그는 스스로 변하기를 결심했다. 주색 잡기를 완전히 끊고 게을리했던 운공과 검법 수련을 다시 시작하였다. 심지어 평민이라고 해도 하대를 하지 않았으며 공주의 행동을 흉내내어 곡식을 백성에게 나누어 주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러자 평양성은
선비가 사흘 떨어져 있으면 괄목상대해야 한다. 는 고어처럼 사내를 새롭게 평가하기 시작했다. 공주정한 역시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던 그의 행실에 변화가 생기자 반대로 그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다. 사내의 그러한 생활은 2년 가까이 지속되었다. 2년이란 시간 동안 그는 단 한 차례도 그녀를 만나러 오지 않았다. 그리고 그동안 공주정한 역시 들어오는 혼담을 모두 거절하였다. 사람은 사람으로 변한다 했던가. 2년 되던 날 공주정한이 사내를 찾아가자 그는 반갑게 웃으면서 공주에게 이야기했다. 과거에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내인 줄 알겠소? 얼마나 공주님에게 어울리지 않는 인간이었는지도 말이오. 그녀는 그 말을 듣자마자 확신했다. 이 남자가 정말 이 고구려와 자신을 지켜줄 남자라는 것을 말이다. 아직도 저에게 호감이 있으신가요? 공주정한은 그 아름다운 진홍색 눈동자로 사내의 눈을 바라보면서 질문했다. 사내는 그녀의 질문이 무슨 뜻인지 바로 이해를 못하다가 이내 진정으로 세상을 다 가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입이 귀에 걸려버렸다. 얼마 후 둘은 혼인했다. 영원할 것 같은 행복한 나날이 계속되었다. 하지만 세상 모든 이야기가 그렇듯 남자의 전생 역시 언제까지나 행복할 수는 없었나 보다. 구려 땅에 전쟁이 일어났다. 과거에도 수차례 전쟁이 있었으나 이번 전쟁은 나라의 정말로 거대한 위기였다. 신라와 당나라의 연합군은 순식간에 요동성과 백암성 등 국경 주변의 성들을 함락하며 밀려 내려오기 시작했다. 왕과 대막지리는 그를 안시성의 성주로 급히 임명했다. 호는 만춘이요. 성은 양. 이름은 진우. 안시성주 양만춘은 투구를 썼다. 안시성 앞에 주둔한 당나라 병사의 수는 약 10만. 그는 결사의 의지로 병사들과 성문 밖을 나섰다. 그러나 게을리했던 수련 탓일까? 쏟아지는 화살의 비와 공성무기의 화력은 그 혼자 감당하기에는 벅찬 것이었다. 그는 주색에 빠져서 놓친 성장의 시기를 후회했지만 이미 바람은 지나간 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장군의 아들이자 검성답게 사내는 당의 10만 대군을 도륙하는 데 성공하였다. 하지만 그가 입은 상처들은 하나같이 치명상이었다. 그는 가까스로 성으로 돌아와 그가 사랑한 여인의 품에 안겨 눈을 감았다. 그는 자신의 사랑을 지켰으니 만족했다. 아니, 만족하였다고 생각하였다. 사내의 죽음은 여기였으나 안타깝게도 꿈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